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일주일간의 V리그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코보컵이 현대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코보컵은 지난 대회와 다르게 각 팀들이 완전체로 붙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내 V리그 팀끼리 붙은 13경기 중에서 3대0 셧아웃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되고 5경기가 풀세트 접전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번 V리그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실히 팀 전력의 평준화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쉽게 끝나는 경기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 레이스를 치러야 하는 체력과 백업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접전 풀세트에서 투블록이 붙어있는 하이볼 오픈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선수의 역할이 매우 큰데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명의 선수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흥국의 투투크 선수를 짚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투크는 실력이 떨어지기보다는 세터의 토스가 부정확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투크의 부진 지분으로 따지자면 7대3 정도로 세터의 토스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코보컵 3경기를 중계하면서 느낀 점이고 투투크에게 간 토스를 하나하나 다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토스의 길이, 거리, 높이까지 공격수가 제대로 뗄 수 있는 토스가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투투크의 부진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투투크는 커리어 자체도 추후 이야기할 자비치나 지난 시즌에 있었던 옐레나, 윌로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많은 터키의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 세계 5대 리그인 독일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우승팀인 팜버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투투크가 독일에서도 이렇게 못했나 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투크의 기록지 몇 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기록지는 작년 정규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챔피언 결정전의 데이터입니다. 투투크는 그 경기에서 15점을 냈고 공격 성공률 45%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지는 정규리그 우승 후에 슈투트가르트와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기록인데요. 3세트의 주전인 네덜란드 주포 담브링크와 교체돼서 5세트까지 11점에 4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투투크 같은 경우에는 팜버그에서 주전은 아니고 담브링크의 백업이긴 한데 그래도 시즌 절반 이상 출전을 했고 주전으로도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록의 객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챔피언스리그급 팀에서 이 정도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모습이라면 어떤 것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객관적으로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페퍼의 자비치 선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보컵에서 페퍼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최악 중 최악이었던 리시브 효율이 작년 24.58%보다 높아진 29% 수준으로 이번 참가 8개 팀 중에 6위를 기록했고 디그는 세트당 평균 22.58개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세트당 블로킹 2위인 정관장이 2.92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3.33개를 잡으면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경기 3패를 기록한 것은 공격 성공률 33%로 전체 꼴찌, 오픈 공격 28%로 6위인 부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장희가 미들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며 블로킹 1위와 속공 5위로 최상급 활약을 했고 박정화도 국내 선수 중에서는 김연경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하며 전체 득점 8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에서도 문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좋은 수치를 가지고도 3패를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용병 퀄리티에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치의 코보컵 3경기 공격 성공률은 31%였고 오픈 공격 성공률은 24%였습니다. 모든 용병 중에 최하위입니다. 용병은 아무리 못해도 40% 이상은 꾸준하게 해줘야 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비치는 30%도 안 나오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고 단기전에서의 이런 기록이 장기전으로 가면 더 불리하기 때문에 기록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교체된 용병들의 공격 성공률을 짚어보면 지지난 시즌 도로공사의 카타리나도 초반 1라운드 기준 공격 성공률이 39%가 나왔고 페퍼의 니아리드도 33%가 나왔으며 오픈 공격 성공률은 카타리나 37%, 니아리드 26%였습니다. 도로공사는 결국 카타리나를 캡벨로 교체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챔피언까지 등극했지만 페퍼는 이런 니아리드를 바꾸지 않고 압도적인 꼴찌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니아리드는 6라운드까지 오픈 공격 성공률이 32%로 쓸쓸하게 V리그에서 퇴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박사랑의 라이트 쪽 토스가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볼이 많이 죽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타점도 밑에서 잡히는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자비치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따지자면 저는 5대5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호흡이 잘 맞는 세터로 바뀌었을 때도 1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공격 성공률이 40%가 안 되면 합격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호흡도 호흡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수는 자기만의 타점이 있고 그 타점이 득점을 잘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되는데 자비치는 스윙 메커니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타점이 너무 낮은 편이라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GS 실바 같은 경우는 타점이 높지는 않지만 스윙 임팩트가 넘사벽으로 강해서 밀어치고 틀어치고 감아치는 미팅이 너무 좋고 다양한 코스로 득점을 내지만 자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부분 밀어치는 스윙으로 많은 블록을 당했습니다. 제가 트라이아웃 직전에 올린 콘텐츠에서도 자비치를 3등급 12로 뽑은 것도 그 타점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자비치를 뽑은 장소영 감독이 다른 부분을 준비를 잘한 것에 비해서 용병 선택은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비치를 바꾸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페퍼의 목표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페퍼가 꼴찌 탈출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호흡이 더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자비치로 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봄배구를 목표로 한다면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자비치가 조금 더 좋아지더라도 결국 다른 팀과의 용병 싸움에서 이기는 그림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페퍼저축은행의 구성을 봤을 때 외국인 선수를 바꾸지 않는다면 꼴찌 경쟁, 준수한 외국인 용병이 새로 들어온다면 봄배구도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장소영 감독은 자신의 판단 미스를 인정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큰 그림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그럼 현재 페퍼가 바꿀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의 리그가 시작되면 선수가 오고 싶어도 소속팀이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페퍼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추천했던 선수 중에 트라이아웃에서 뽑히지 못한 선수는 1순위로 뽑았던 오하콘이란, 2순위로 뽑았던 춤바, 3순위로 뽑았던 프리카노가 있습니다. 일단 세 선수 중에서 오하콘이란과 프리카노는 같은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즌 전에 시작하는 컵대회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오하콘이란은 출전했고 프리카노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루마니아 리그가 개막한 상태인데 루마니아 리그는 하위 리그이고 이런 리그들은 일반적으로 선수가 더 좋은 오퍼를 받았을 때 풀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입 시도를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그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수준이고 컨디션이 어떤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하콘이란의 경우 짧은 영상 모습만 확인을 했고 프리카노는 아예 경기에 나서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춤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챔피언에 MVP까지 탔지만 시즌 후 경미한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는 회복을 많이 해서 다음 주에 열리는 케냐 리그 개막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선수한테 직접 모두 연락을 해봤는데요. 춤바와 연락이 닿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대화 내용처럼 춤바는 현재 V리그에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춤바처럼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교체 가능 선수들의 몸 상태와 실력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것은 구단이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면 당장이라도 연락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확인하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오는 법이죠. 저는 현재 남자 배구처럼
새롭고 유능한 감독들이 여자 배구에도 많이 생기길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장소영 감독의 페퍼가 한국 신기록 최다 연패팀을 벗어나서 V리그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배구도사를 힘차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V리그가 시작하기 전까지 시즌 전망 콘텐츠 및 각 팀 전력 분석 콘텐츠로 여러분의 여자 배구 재미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